안녕하세요. 오늘 추워서 밖에서 못하고 신문만 밖에서 보고 여기서 찍는데요. 좀 밀린 신문들까지 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기됐다가 제출됐다가 폐기된 법 중에서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특히 고령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고독사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저번에 그 몸이 아픈 문제, 그 몸이 아프게 된, 외로우면 몸이 더 아프게 되거든요. 그게 7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이제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기서 직업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의 문제하고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략 60대 정도면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병원비가 덜 들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75세 이렇게 갈수록 직업 또는 친구가 유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료 비용이 더 급증하는 게 비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이게 다시 국회에 가서 이 법률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족이 아닌데 가족과 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민배당이나 국민기본급으로 또는 노후에 이제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일본이나 그리스에서 젊은이들이 월급을 그 자기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2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됐을 경우에 그게 한 이렇게 10명이서 또는 5명에서 10명에서 이렇게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옷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서 사냐면은 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복을 하나만 사도 이게 면접 보러 갈 때 그 5명이 그 양복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이들도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있고, 꽤 오래됐어요. 현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도 건강이 더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잘하는 사람, 쇼핑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종류가 또 두뇌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노인들 분끼리도 모여서 살아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시설을 공유하게 되니까 적은 돈으로 이게 일종의 공유 가족이죠. 공유 경제의 가족형, 동반자형 공유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권장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그렇게 혈연 관계가 없지만 한 건물에 모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건물을 정비해 준다든지 리모델링 고쳐준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을 더 해준다든지, 엘리베이터 너무 비싼가 해준다든지, 어쨌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좀 도와주자. 생활 동반자들의 함께 그렇게 한번 좀 더 풍족하게 살아보겠다는데 도와주자라는 법률이었던 거죠. 생활 동반자법. 근데 이게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돼요. 대안 가정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로 왜냐면 고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월급보다는 실업급여라든가 연금, 국민배당, 청년배당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2012년에 성북구에서 그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보다 1년 먼저 녹색 친구들이라는 김종식 예전에 전대협 의장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있는데요. 김종식 형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들이 편리하게 모여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원형에 있으면 중간에 거실과 대형 TV가 있고, 화장실은 좀 각자 하나씩 있는 게 좋겠죠.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월드컵은 같이 모여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 공간이 가운데 있고 각자의 따로 사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1인 가정 내지는 뭐 부부 정도 뭐 같이, 아무튼 부부는 좀 넘어가고, 어쨌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의 활성화하고 생활 동반자법, 그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어떤 근거, 법률, 뭐 복지 비용 중에 복지 비용이 증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전에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한국은 20년 동안 빚을 지게 될 거라고. 복지 비용 때문에. 수익은 줄어들고 세금은 줄어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을 겪어 넘어야 되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생활 동반자법, 이거를 전에 제가 신문을 버리면서 찍으니까 제목 달 때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1인 가구 넘어가고요. 책하고 그림 얘기 잠깐. 앙리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이, 앙리 마티스의 이 춤이라는 작품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잖아요. 5명이서 춤추는 누드로. 이게 4m짜리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이게 가로가 4m짜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습작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 가로 3m, 3m짜리 대형 작업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옥상에서 할 거예요. 쪽을 나눠서 하면 돼요. 이렇게 병풍 접히는 병풍처럼 이렇게 쪽을 나눠서, 쪽을 3개, 4개 이렇게 나눠서 제작하면은 뭐 운송이라든가 전시할 때만 그걸 붙여서 전시하고 또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건 뭐 잠깐 얘기했고요. 제가 뉴로트라이브란 책 그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한겨레 신문 책 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동아일보 책 소개가 훨씬 소개가 잘 돼 있어요. 저번에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인데, 뉴트로 라이브라고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그 한겨레 신문 책 소개. 세상에 책 제목을 오타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부제에 오타가 있으면 정말 이해를 하겠는데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한겨레 신문. 아이 참, 정말 나까지 실수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난 이 영어가 확 안 들어오는 거예요. 뉴트로 하면은 별인데? 뉴트로 라이브? 뉴런을 별로 비유했나? 뭐 이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뉴로 트라이브 그러면은 신경 다양성, 신경 종족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책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한 번 더 뉴로 트라이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들의 두뇌가, 뇌신경계가 인공지능이 범접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이해가는 측면이 있다. 이 책 아직 저 안 샀는데 이제 사서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폐증, 난독증,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더 뛰어나다. 고정관념이 빠지는 경우가 더 적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공교육을 동아리화 교실을, 처음에는 이제 교실에다가 자폐증형 공간과 ADHD가 있는 아이들 위한 공간을 그 학교에 따로 설치를 하자.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세상이 더 빨리 변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해서
전면 동아리화하자.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과학란에 오늘 과학란에 할 얘기가 너무 많네. 큰일 났네. 뇌신경 세포를 모방한 AI가 점점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한겨레 과학란에 나왔는데, 거의 1초에 1000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대, 인간이. 아무튼 거의 가까워졌거나, 지금 현재 실험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을 능가하는 특이점은 더 빨리 와요. 양자 컴퓨터보다. 제가 양자 컴퓨터의 완성이 2024쯤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2024년.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능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한 인간은. 실험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그 미래는, 누구죠? 그 사람? 미래는 다가와 있지만, 아직,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정말 그 얘기가 맞는데, 인공지능은 이미 다가와 있어요.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은. 자, 과학날에 기후 얘기가 나왔는데, 가이아 2.0. 가이아라는 게 이게 제임스 러브록, 여기는 요즘은 러블록이라고 그러나 봐요. 제임스 러브록의 그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천천히 사는 존재를 죽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 인간의 속도로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 식물, 살아있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암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암석에도 그 생의 주기가 있는데, 그걸 살아있다고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질학적인 시간, 몇백만 년, 몇억 년의 시간대를 사니까, 돌이 이제 지구 안에서 마그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돌이 돼서 다시 그 돌이 소멸되거나, 다 쪼개져서 풍화돼서 이제 바다로 가거나,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돌들도 하나의 생의 주기가 있는데 굉장히 길단 말이죠. 길기 때문에 이제 죽어 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살아있나 죽어 있느냐를 우리가 편의상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위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 구름도 살아있다고. 구름은 계속 변하니까. 구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을 뚫어가지고 얼음코어에서 이제 그 기체들을 연구해서 기후변화 전에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 구름이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특히 봄에 구름량이 좀 많아질 것 같네요. 온도는 올라가고 습도는 강해지고, 그래서 구름은 가득 꼈는데 비는 안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북극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내려오거든요.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찬 공기가 불규칙하게 내려오면 갑자기 스퀄이라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버리는, 막 1000mm 넘게, 이번에 일본에서 1000mm 넘게 막 갑자기 쏟아지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도시가 다 준비해야 되고, 시골도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그 4대강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상류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하류를 정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명 피해가 날 곳을 정비한 게 아니라 인명 피해하고 상관없는 곳을 정비한 거죠. 그러니까 강은 상류 쪽으로 갈수록 민가하고 더 가깝게 되고, 폭우가 올 때, 산사태가 올 때 더 위험한 곳이 이제 상류 쪽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생명을 더 돌보는 하천 정비는 민가에서 가까운 곳에 엄청난 양의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기후변화의 문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총기 규제를 풀니까 총이 더 안 팔린다는 아주 반가운 뉴스가 나왔어요. 총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왜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대형 제과점에서 파는 것을 수제라고 속여가지고 더 비싸게 판 그 업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소비자들이 다 밝혀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그 집단지성하고 개인 권력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될수록 한 사람이 발견한 어떤 문제가 더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1인 권력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그 팬들, 아미도 지금 그런 어떤 비슷하게 막강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다는 신문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일 작사가라든가 뭐 아무튼 문화 쪽에서 우익 친일 쪽하고는 방탄소년단한테 같이 동업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윈이 은퇴하고 지금 교육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교육 쪽이.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그게 오너 리스크였더라고요,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 게.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도파민하고 이제 머리 좋은, 공부도 잘하고 창의성이 좋은 이제 이런 종류의 두뇌가, 제가 되게 책에다 쓴 내용인데, 도파민이 좀 많아요. 도파민이 많은 사람 두 가지 단점이 생겨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지나친 자기 확신하고 폭력성이 생겨요. 어떤 폭력성이 생기냐면은 자기보다 좀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폭력성이 좀 생겨요. 그게 도파민의 단점이에요. 그걸 아주 잘 제어할 수 있는 인문학의 힘이 필요해요. 영리할수록 더 그런 게 필요하죠.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 이렇게 움직임을 보니까 이 도파민의 단점에 스스로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파민이 과하면 폭력성, 그러니까 주먹을 쓰고 이런 폭력성이 아니라 뭐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는 그 단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수록 보이지 않는 폭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폭력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 사법농단 있죠. 권력을 쥐고서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폭력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을들을 이제 완벽하게 무시하죠. 그게 도파민의 단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더 추켜 세워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 한 적 있잖아요. 고시패스 출신들을 정치계에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일단은 이재명 도지사 빼고. 근데 그런 일은 한 30년 이상, 2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10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죠.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나라가 문화 수준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정치인이 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할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사람, 고시원에서 법률 공부한 사람. 근데 보세요. 창업을 해보거나 또는 전국을 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그 대화록을 뭐 책으로 낸 작가, 뭐 예를 들자면, 여론을 굉장히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치 일이에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일이에요. 뭐 그냥 좀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보자면,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참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1인 가족이 많아지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과연 입법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법에 정통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거를 대답해주는 일을 해야 되고, 리더들은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막 배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자꾸 법률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더 자기 편을 만들고 설득을 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뭐 시장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되고 그것을 정비해주는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참모 중에서 이제 뭐 법률을 전공했다거나 경제를 전공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어떤 창의성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제 전공자라든가 법률 전공자 중에서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죠. 자, 임용대란 이제 초등학교도 임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교대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 의사 실업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묵자의 비양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묵자가 제 멘토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팝송이라든가 이렇게 리듬앤 블루스라고 그러죠. R&B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정말 그 음악을 듣고 싶은데 막 이렇게 감상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 개발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맘 놓고 음악 감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여기 창고 공사하면서 박정현의 노래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전 박정현 노래 중에서 PS I Love You를 좋아해요. 우연히 그댈 처음 봤을 때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노래도 가끔 들을 정도로. 왜냐면은 시사 프로를 들어야 되고 토론 프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음악이랑 동시에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저는 예를 들어서 KBS나 EBS 라디오를 이렇게 해놓고 책 내용이 중요한 거 있으면 책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책에 집중을 끊고 다시 라디오에 듣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TV까지도 틀어놔요. 그래서 과학 프로 TV 같은 걸 소리를 다 줄여가지고 틀어놔요. 그러니까 작은 한 3가지 정도를 틀어놓는 거죠. 저기는 이제 TV에서는 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한글 자막 달리고 시사 프로가 라디오에 나오고 있고 저는 책이나 신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융합해서 같이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그걸 좋아요. 한 3가지 정도 화면하고 음성하고 글씨를 동시에 서로 다른 주제를 틀어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음악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음악까지 틀게 되면 막 머리가 엄청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어제 이제 노동을 할 때는 힘드니까 음악을 듣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음악을 들었는데 이 묵자가 관리들이나 대신 그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음주 가무 음악에 탐닉하는 것은 나라의 국간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비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어떻게 음주 가무를 즐기냐. 묵자의 이런 생각들이 저랑 좀 경향이 되게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 북한 예전에 탈북 교수 중에 TV조선에서 자주 나오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북한의 실제 실력자는 2명의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김진명 작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명의
장군이 서열이 바뀌어가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 그 김정은이 자꾸 군인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그 두 사람의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발표한 북한의 그 리용호가 발표한 미국에서 종전선언 먼저 안 해주면 우리 비핵화 뭐 핵 정보도 줄 수 없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제재를 안 푸냐 이제 이런 거 이 강의를 했는데 아마 이충근 박사일 거예요. 제가 그분 유튜브도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리용호의 발표와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예전부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전쟁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종전하자 하고서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역사를 보면 그 확률이 꽤 높더라.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가 트릭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강의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상의 기술인가 거래의 기술인가라는 트럼프 책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협상에서는 덜 솔직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 솔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트럼프는 아마 자기 트위터 날리는 것이 과거엔 솔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솔직하지 않은 트위터를 날릴 가능성이 점점 생기고 있죠. 병역 혜택 문제. 잠시, 거의 끝냈네. 자, 지금, 스몬비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교통사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좀 작동을 안 하게 하는 이런 인공지능 안 나올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게 애들이 참 문제인데, 그냥 막 스마트폰 없을 때도 막 차도에 막 뛰어드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위험하구나.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을 준다라는 게 좀 리스크가 있긴 있네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차량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경고판도 늘려야 되겠지만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곳은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사고 많이 일어난 곳 하지 말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라는 표지판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런 표지판 못 보셨죠?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린이 교통사고 많은 곳.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 마크가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어떤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애들이 뛰어내려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거든요. 좁은 길에서도 사고가 나거든요. 거기다가 붙여줘야 되는 거죠. 다 조사해서 가능성을 계속 줄여가자고요. 뭐 스마트폰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병역 혜택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체육 선수, 그 다음에 예술인, 지금 방탄소년단 같이 다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 해외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 여기 보면 피아니스트 조성진, 뭐 이렇게 무용수 김기민. 그래서 콩쿠르 입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국가를 이렇게 이름을 선양한다고 그러죠. 명예를 드높이고 해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60대에 사회복무를 하든 70대에 사회복무를 하든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대까지 스케줄이 꽉 찼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해외 연주회가 10대 때부터 잘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60년 동안 스케줄이 꽉 찼어. 군대를 갈 시간이 없어. 내가 콩쿨도 우승했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병역을 면제해주지 말고 유예해주자는 거예요. 연장해주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손이 떨려서 피아노도 칠 수 없을 때 나이가 이제 75세, 80세가 됐어요.
그럼 백세 시대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왜,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그 마티스가 말년에 파킨슨 병인가 걸려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붓질을 할 수가 없는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위질 했던 그림이 마티스 그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그 약간 피카소 그림이랑 비슷한 느낌, 입체파,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이랑 비슷한 방식의 형태로 앉아있는 파란색 단색 누드가 있어요. 그 가위로 오려서 그린 건데 굉장히 세계적인 작품이 됐죠. 이렇게 손이 떨려서 붓지를 못하니까 가위는 가위가 딱 물어주잖아요. 이게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려도 또 쓱쓱쓱쓱쓱 하면서 손이 떨려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거죠. 말년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감독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4강 진출해서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유예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국가대표팀 감독을 몇 년 동안 최저 시급으로 감독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얼마든지 그 다른 사람들이 군복무 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봉사 활동을 해야죠. 이거 병역특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이거.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쪽에서 지금 선진국이 돼야만 하는 그 길로 가고 있고, 그거 말고는 그다지 지금 뚜렷한 어떤 신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서도 이게 미지수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과연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이냐 미지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병역특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도대체 뛰어나야 이걸 병역을 면제해주고, 그 아래급은 뭐고 그 위급은 뭐냐 이거죠. 그 경계선 보더라인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지 말고 다 유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활동한다 그러면 환갑 넘어서 사회복무를 2년 하던지, 그 사람이 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살아있는 한 무조건 그 병역을 유예했던 것을 그 강도만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끔 하자는 거죠. 병역 면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 있죠. 감독으로 봉사를 하던지 교육 봉사를 하면 되잖아요. 축구 교육 봉사. 시골이나 이렇게 좀 낙후 지역에 가서 축구장이 많지 않은 그런 데 가서 월드컵에 뛰었던 그 선수가 군복무 대신에 나중에 선수 은퇴하고 나서 교육 봉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